자, 관연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인데 이제 실기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. 앞에서는 우리가 필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. 자, 이제 실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임상심리사 2급 실기시험은 필답형으로 모두 18문제, 3시간이 주어지고요. 출제가 됩니다. 그리고 이는 필기시험보다는 관연도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. 약 60% 정도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출제 경향은 관연도 문제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자, 쭉 살펴본 결과 앞에서 나왔던 문제,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보여요.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60% 정도로 개방적으로 보았고요. 자, 따라서 관연도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학습, 분석이 필요하겠죠.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. 이때 학습은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쓰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실전에 잘 대비하셔야 돼요. 저도 이제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했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 직업상담사도 2차가 필답형이고 실기라고 그랬잖아요. 첫 번째,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뢰도의 측정 방법을 머릿속에서 쭉쭉쭉 이해를 하셔야 돼요. 크게 5가지가 있다. 그러면 5가지를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고, 자,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쭉 읽어 나가셨다. 자, 개념을 읽어 나가면서 이해를 했어요. 자, 이해를 했어요. 그러면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. 쓰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자기가 신뢰도의 추정 방법 5가지 해놓고 한 번씩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5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문항 일치도, 즉 내적 일관성 방법이라 하거든요. 내적 일관성 방법, 그 다음에 반분법, 그 다음에 동형검사법, 검사재검사법, 조사자 간 신뢰도 5개거든요. 이 5개만 딸랑 쓰면 안 돼요. 거기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. 간단하게 개념 서술을 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해야 점수가 주어지는 거지 앞에 있는 타이틀만 주면 점수가 안 주어집니다. 아셨죠? 단답식이 아니에요. 단답식이 아니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. 자, 쓰기 연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쓰기 연습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한 학습인데요. 대비한 학습인데 관연도 실기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라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도 적절히 응용이 가능할 것입니다. 관연도 기출문제를 점검해 본 결과 사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아무래도 임상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.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아셔야 돼요.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둬야 이 사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물론 실습 등을 통해서 슈퍼바이저에게 받은 지도 내용을 상기하면서 기술할 수도 있겠죠. 이 또한 이론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 힘듭니다. 그러니까 지도한 내용을 글로 쓴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잖아요. 이론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지도받은 실제에서 지도받은 부분이 같이 절충되면 상당히 좋은 답안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. 새로운 분야에서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실기시험의 학습에서 기본 개념과 이론 이해 위주의 학습 나오는데요.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필답형 시험은 단순 암기만으로는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기본 개념, 이론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반복적인 연습이 중요합니다. 쓰기 연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. 쓰기 연습을 3번 정도는 해보셔야 돼요. 많이 한다면 3번 정도, 적게 한다면 한 번 해보셔야죠. 한 번 안 하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두 번 정도, 보편적으로 한두 번 정도 해보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.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관연도 기출문제 또는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백지에 손으로 직접 작성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. 기출문제 전부를 답안으로 직접 작성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. 자, 그리고 그러한 연습 없이는 실전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실제로 답안을 서술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.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나눔 CPS에서는 어떠한 것을 기획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실기, 필기 동시에 대비 학습,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.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실기시험은 모두 18문제가 출제가 되고 관연도 문제를 분석해 보면 대개 심리검사 과목이나 말씀드렸죠. 그 다음에 심리상담 과목에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다른 3과목에서 출제가 되지만 소수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. 자, 그렇다면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에 초점을 두어서 집중적인 학습을 하는 게 좋겠다. 자격시험은 가급적 한 방에 끝내는 게 좋죠. 한 번에 학습하는 게 동시 합격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필기시험 대비 학습의 내용이 실기시험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만약에 불합격했다.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.
그러면 또 다시 새로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합격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필기, 실기, 동시학습, 선택과 집중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이에요. 필기 시험만 합격한 뒤 실기 시험을 포기하는 수험생들도 많은데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을 기다린다. 그럼 더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.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번에 최종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